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말을 뜨겁게 달구었던 뉴스가 있죠.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픈 AI가 CEO 샘 알트만을 전격 해임했어요. 그리고 지금 수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왜 CEO를 해임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오픈 AI 이사회가 CEO를 갑자기 해임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헤드라인 뉴스가 바이든과 시진핑 미중 정상회담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헤드라인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사람 샘 알트만 얘기로요. 자, 오픈 AI는 다 아시다시피 지난 수십 년 내에 가장 중요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생성형 AI 혁명을 주도하고 있어요.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가 샘 알트만입니다. 이 사람 진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딱 1년 전 2022년 11월에 챗 GPT 출시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성형 AI 혁명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알트만은 자기가 해임될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해임 직전까지도 에이펙 회의, 시진핑이 왔던 에이펙 회의에 참석해서 오픈 AI의 내년 계획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해임된 이유가 뭐냐? 이사회는 정말 간단하게 이유를 공표했어요. 이사회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일관된 솔직함이 부족했다. 솔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사회가 이사회 책임을 다하는 것을 알트만이 방해했다. 그래서 해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도 해임 직전에야 알았고 오픈 AI 핵심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한테도 해임 몇 분 전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워낙 기습적인 감행이다 보니까 다들 더 놀란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발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처음에는 이사회 생각대로 흘러가는 듯 했어요. 이사회가 알트만 해임과 동시에 임시 CEO를 선임했습니다. Chief Technology Officer, CTO인 미라 무라티를 선임했어요. 무라티가 내가 하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무라티도 약간 감은 잡고 있었겠지만 사전에 확실히 설득됐던 것 같지는 않아요. 기자가 무라티한테 알트만이 왜 해임됐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나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경영진하고도 별로 커뮤니케이션을 안 했나 보다 이런 인상을 심어줬죠. 그리고 나서 이틀도 되기 전에 무라티가 알트만 편을 듭니다. 알트만의 복직을 요구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는 임시 CEO 다른 사람으로 교체했습니다. 에멧 쉬어 외부인으로 교체했어요. 트위치 TV 공동 창립자입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픈 AI의 소규모 이사회, 6인 이사회입니다. 이 6인 이사회가 이사회 멤버를 2명 해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2명을 해임했다는 거예요. 가능하죠. 한 명이 알트만이고 또 한 명이 그렉 브로크만입니다. 이사회 의장이었어요. 이사회 의장이었고 오픈 AI 오퍼레이션 총괄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장 자리에서 해임시키고 사장 일만 하게 한 거예요. 6인 이사회 나머지 4명 중에 1명만 사내 인물입니다. 나머지 3명은 사회이사예요. 이 한 명이 Chief Scientist 일리아 슈츠케버 역시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런데 일리아 슈츠케버도 이틀쯤 지나고 내가 잘못했다. 내 실수를 반성한다. 나도 알트만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연판장에 서명을 합니다. 알트만이 일요일에 회사에 와서 이사회와 회의를 합니다. 회의 가기 전에 이미 나도 회사로 다시 돌아갈 의사가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사회는 해산돼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이 조건을 이사회가 거부했죠. 그 3명이 거부한 겁니다. 그게 지금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알트만은 회사 복귀는 못하는 거고요. 그러자마자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가 MS가 알트만을 채용했다. 이렇게 X에 트위터에 포스팅을 합니다. 실제로 알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할지 그건 아직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이 얘기를 좀 해보면요. 여러 이유들이 제기됐습니다. 다 추측이죠. 그중에 제 생각에 제일 맞는 거는 사상적 대립, 이념 캠프 간의 대립이 있었다. 이걸 것 같아요. 어떤 캠프들이냐? 한쪽에는 효과적 이타주의가 있습니다. 철학 사조죠.
또 한쪽에는 효과적 가속화주의가 있어요. 이건 철학까지는 안 가는 건데 효과적 이타주의에 반대하는 겁니다. 자,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거는 인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걸 하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자라는 주장이고요. 특히 인류를 종말로 이끌 수도 있는 AI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효과적 가속화주의는 무슨 소리냐? 가능하면 빨리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인류를 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대표적으로 벤처캐피탈 안델신 호로위츠가 이 효과적 가속화주의의 선봉이 돼 있습니다. 자, 효과적 이타주의를 두머스라고도 불러요. AI 때문에 인류가 망할 수 있다. 그리고 효과적 가속화주의는 부머스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직면해 있는 많은 문제가 AI 덕분에 해결될 거다. 이렇게 보는 캠프죠. 자, 이렇게 비관론자와 낙관론자가 대립을 하는데 오픈 AI는 어느 쪽이냐? 태생적으로 비관론자입니다. 기술의 무책임한 발전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우리는 인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을 견제하는 게 기본 과업이다. 돈만 챙기려는 거대 기업의 전횡도 견제해야 된다. 이러면서 2015년에 비영리 연구단체로 설립된 게 오픈 AI였던 거죠. 자, 그런데 샘 알트만의 입장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약간 전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한 얘기는 아닙니다. 두머, 비관론자 캠프 입장에서도 AI 또는 AGI라고도 불렀어요. AI 중간에 제너럴을 넣어서 인간을 능가하는 AI, 우리가 이 부분을 담당하겠다. 이런 상태, 싱귤레러티 상태가 되는 게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선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제일 앞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다른 기술들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려면 대규모 투자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창업한 지 4년 만에 2019년에 비영리 단체를 영리 단체로 바꿉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사회는 아직 비영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리 목적의 자회사 영리를 추구하긴 하지만 이익에 상한선을 둡니다. 투자금의 100배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해요. 자,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지분의 49%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입장 변화가 사실 대중에게도 좀 헷갈립니다. 지난 5월에만 해도 알트만이 AI에 대한 강력한 정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장서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의회 청문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다들 좀 놀랬죠. 오픈 AI가 저렇게 얘기를 하네. 자체 통제력에 대해서도 좀 안심이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었죠.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빼놓고 이 작은 회사들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더 컸던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추가 투자를 요청하겠다. 더 많은 투자를 받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좀 헷갈리죠? 이 헷갈리는 메시지가 이번에 이사회가 알트만을 해임한 이유였다.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알트만뿐만 아니라 비관론자 캠프 전체가 상당히 복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기술 발전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해요. 그런데 이 캠프는 그와 동시에 기술적 상업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이 생성형 AI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거죠. 돈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머가 아닌 부머들이 오히려 돈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딸려요. 자, 두머들은 우리가 기술 우위를 유지하지 않는 한 무책임한 기업들에게 통제권을 뺏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위험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가 투자 받아야 되고 빨리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오픈 AI의 이 애매한 입장에 반대하면서 회사를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AI의 안전성 연구를 하겠다고 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엔트로픽을 설립합니다. 그런데 나가고 보니까 역시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도 AI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거액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요. 이게 비관론자들의 입장입니다. 구글도 비관론자예요. 상당히 유보적입니다. 구글은 이론적 기술적으로 어쩌면 아직도 AI 가장 선두일 수 있어요. 대용량 언어 모델을 공개한 게 구글이죠. 오픈 AI도 구글 모델을 기반으로 챗 GPT를 만든 거고요. 구글은 지금 지켜보는 입장이에요. 약간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너무 빨리 움직였다가는 자승자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픈 AI의 지배 구조가 지금까지 봤지만 좀 특이하죠. 비영리 이사회가 한정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을 감독하는 형태예요. 이사회는 회사의 미션을 책임지는 일을 하죠. 회사의 미션이 비영리이기 때문에 이사회 멤버로 투자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는 다 배제됐어요. 49% 지분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사회에 출석을 못해요. 그런데 회사는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 기술의 수익화 유혹이 너무 컸을 거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이사들이 반대를 했다. 샘 알트만이 자기의 고민을 이사회와 충분히 공유 안 했을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이사회가 좀 특이하기도 하지만 약점이 이사들의 경험이 부족해요. 초기 멤버 중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었고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리드 호프만도 있었어요. 링크드인 창업자죠. 그런데 다들 탈퇴를 했습니다. 이사회가 지난 며칠 동안 아주 심각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우선 이사회 의장을 해임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사회가 투자자를 배제했어요. 49% 지분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의사소통을 안 한 겁니다. 투자자는 사실 회사 주인이죠. 주인을 이렇게 대접해서는 이사회 유지가 사실 힘들죠. 해임 이유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공표를 했고 그것도 한두 줄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속적으로 사내 커뮤니케이션도 아주 최소화했어요. 다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주말 내내 우왕좌왕한 거예요. 그렇지만 해고 사유는 있기는 있었다. 미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행동을 취한 거다. 그런데 그 행동이 오히려 지금 보면 반대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오히려 완전히 무제한적인 영리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도 아마 이 생성형 AI의 무시무시한 잠재력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해프닝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경고를 주는 의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